자, 이번 시간 이제 그 조선 후기에 들어왔어요. 드디어 조선 후기입니다. 우리가 조선 후기를 빨리 끝내면 이제 근현대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서 우리가 조선 전기에서 후기 내용을 조금 다뤘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빠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조선 후기가 끝나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어. 자, 그 페이지는 246쪽이고요.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입니다. 자, 조선 후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통치기구의 변화예요. 그래서 그 비변사가 나오죠. 비변사. 비변사는 예전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변사는 뭡니까? 그 변방을 방비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적인 기구로 만들려고 했었죠. 그래서 중종 때 삼포 외란을 통해서 여진과 왜구, 그러니까 이게 특히 그 거란족과 왜구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화나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시험에 나왔는데 맞춰야죠. 그래서 여진족과 왜구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했고 삼포회란 때요. 그래서 그 을묘외변 때 임시기구로 창설하였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삼포회란 때 임시기구로 만들어졌다가 명종 때 을묘외변으로 상설기구가 되죠. 없애려고 봤더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상설기구가 만들었고 선조 때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중요 핵심 기구가 되죠. 그러다 이제 세도 정치기에 가면 이것이 국정 최고 기구가 돼요. 이것이 이제 병폐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변사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세요. 비변사라는 것이 임시기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고려에 그 도병마사 식목동함 있었죠. 그런 것처럼 임시적으로 만들어 놨다가 이제 끝나면 다시 육조와 의정부로 들어가서 일을 봐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업무를 보면서 이제 하급 관원들 야 니들도 일로 와.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오겠지. 그러면서 이제 비변사 커져요. 커지면서 어떻게 되겠어? 그 비변사에서 야 업무를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야 너도 일로 와. 특채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변사가 엄청 커지고 의정부와 육조는 건물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고관들은 없어요. 어디 있어? 비변사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 가면 비변사에서 모든 일 다 합니다. 의정부와 육조는 이 건물만 있고 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유명 이름은 있는데 무실 필요가 없는 기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비변사의 그 문제점이죠. 그래서 비변사가 강화되면서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거의 뭐 유명무실되지요. 이것이 병폐가 되는 거야. 이것이. 그렇죠? 자, 고종 때 그래서 이것을 없애버리는데 그때 가서 한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3번. 3사와 전랑직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기억번 3사. 3사는 그 왕권 견제기구로서 대검권을 갖고 있는 그 어느 정도 힘이 있었던 정치 권력 기구잖아. 그런데 이것이 그 아래 화살표 보면 상대당을 비판하고 자기 세력을 옹호하는 이런 걸로 돼요. 그러니까 남인이 집권하면 3사는 내 거, 니들 죽었어. 그리고 서인 죽이고 서인이 이 집권을 하면 니들 죽어 거꾸로 돼버리고. 그러니까 3사가 완전히 뭐 누구 거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그렇죠? 이조와 병조의 전랑 기능도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조뿐만 아니고 병조도 있죠. 전랑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면서 서인이 집권을 했다 그러면 서인들이 자기 세력을 막 뽑겠죠. 거꾸로 이제 남인이면 남인이 막 뽑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좀 점차적으로 가면서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자, 군사제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군사기구는 예전에 5위가 있었는데 이것이 5군형으로 가지요. 자, 5군형으로 가는데 이 5군형으로 갈 때 최초로 만든 것이 훈련도감이잖아요. 그렇죠? 훈련도감, 어영청, 총용청, 수어청, 그리고 금위영. 그래서 이제 금위영은 이제 숙종 때. 자, 훈련도감은 그 선조 때.
이거는 이제 인조 때 만드는데 자 이렇게 보면 그 선조 때 시작이 됐죠. 오군영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금유형 숙종 때 그래서 오군영의 완비는 언제 되는 거예요? 숙종 때 완비가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보시면 오군영의 설치 훈련도감 그래서 훈련도감 내용은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래서 특징 보시면 임란중에 설치했고 포수사수 살수 이게 뭐예요? 삼수령이죠.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직업적 상비군 직업군인 자 어영청 총일청 수어청 다 인조 때예요. 그래서 이제 수도 방위를 하는 건데 예전에 지방직인가에서 막 이상한 문제가 나와버려 총윤청 북한산성에 설치를 했는데 총윤청이 남한산성에 설치되었다 이렇게 나왔었나? 금이형이 남한산성에 나왔었다. 아무튼 이걸 냈어요. 아 진짜 치사하죠. 자 수어청 남한산성 금이형은 숙종 때 수도 방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숙종 때 오군영이 완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조금 있다가 서인들의 군사적인 기반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서인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순간 이 오군영도 내 거네 그러면서 자기 사병처럼 이렇게 써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247쪽 성격 보시면 그 두 번째 줄에 서인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다. 그렇죠? 자 지방 군제를 조금 보자라는 거죠. 지방 군제라고 하기보다는 지방 방어 체제. 자, 지방 방어 체제를 보시면요. 자, 15세기 진관 체제가 있어요. 진관 체제는 이제 세조 때 만들었던 건데 자, 진관 체제는 그 지역을 그들 스스로 방어를 해라라는 거죠. 특징 보시면 소규모의 방어 체제. 그래서 자치 방어죠. 그 지역을 자체적으로 이제 방어해라. 자체 방어 시스템이 진관 체제. 자, 그리고 이제 그 어디에서 중앙에서 군사 훈련을 받아요. 그 지역에 그 지방에 있었던 병사들이 중앙으로 가서 때 되면 군사 훈련 받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동네 수령이 군사 지휘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령이 이제 문관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점이 뭐냐? 자, 단점이 중앙에서 군사 훈련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결원이 생긴단 말이야. 결혼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령도 문관일 경우, 그렇죠? 문관일 경우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외적이 큰 거대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 외적을 방어할 수 있는 그렇죠? 방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큰 세력이 만약에 A 동네에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깨지죠. 그럼 뒤에도 자체 방어해야 돼. 계속 깨지는 거예요. 연쇄적 패배가 이어지는 것이 이게 최대 단점이었지. 그렇죠? 이것이 이제 진관체제예요. 그래서 이 진관체제를 바꿔보자. 뭘로 바꾸냐? 그 아래 보면 재승방략 체제인데 재승방략은 이제 명종 때 시행해요. 그러니까 이 재승방략 체제 때 그 우리가 임진왜란 터지는 건데 이 재승방략 체제는 뭐냐면 자체 방어 이게 문제가 있죠. 인원이 모자라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였지? 그 신립 장수가 왔을 때 바로 깨지는 게 A라는 동네에서 다 모이죠. 그래서 이제 다 모여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 그래서 이 그 집결을 해서 커다란 방어를 막을 수가 있죠. 외적을. 그렇죠. 이 장점은 있지만 그 단점도 있어요. 아무튼 중앙에서 군사훈련을 이 수령 그렇죠. 수령이 지휘권을 갖고 있었죠. 이 수령을 지휘권이 아니고 이제 중앙에서 훈련된 중앙의 장수가 파견이 돼요. 자, 요것이 그 재승방략 체제의 그 중요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단점이 뭐냐면 이 패배가 한 번 되면 무혈입성이 되지. 동네 그 주변에 그 병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한번 깨지면 그냥 깨져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중앙에서 파견되는 이 장수가 지연된단 말이에요. 지연 도착이 돼버려. 그러니까 신립 장수가 갔을 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왔는데 장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휘관이 없으니까 다 깨져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막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패배했을 때 그 후방에 병력이 없죠. 후방의 병력이 비어버리는 이런 단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점을 고친 것이 뭐예요? 임진왜란 때 소고군 체제로
변경을 하죠. 그래서 소고군치는 이제 선조 때잖아요. 자, 이 방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이 진관 체제 있죠. 이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진관 체제로 갑니다. 자, 그런데 어떤 걸 보완하냐면 이 중앙에서 군사훈련했던 거. 그렇죠? 요것이 문제가 있죠. 중앙에서 지방훈련을 가니까 여기에 원래 있어야 되는 인원들이 싹싹 비어요. 얘들이 벌써 서울 가서 훈련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병력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지방에서 군사훈련 받는 것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병력도 보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병력을 보충하는데 양반에서 천민까지, 특히 천민인 노비까지 편제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군사 지휘, 자 중앙에서 파견된 장수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각 군영의 그 장군들, 장수들, 그래서 이른바 영장이라고 하는 애들, 각 군영의 짱들, 그렇죠? 영장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만호 같은 이런 사람, 만호라고 하면 이제 그 퇴역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동네에서 지휘를 하니 조금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로 이제 바꾸게 돼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뭐예요? 양반이 안 뛰어요. 그러니까 상민과 노비만 미친 듯이 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최대 단점이었다. 양반 체면에 우리가 뛸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리을법무심 17세기 후반 영장제도인데, 자 인조 때 정묘원을 계기로 설치해요. 그래서 특징 군사지휘권을 전문 무신이 담당을 하고 소고군을 간화시켰다라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 정도 기본적인 내용만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재승방약 체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유는 뭐냐면 임진왜란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소고군,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세조 낼 때는 진관체제, 뭐 다 잘 나오네, 그렇죠? 자, 설명 드리다 보면 다 잘 나와요. 자, 양과로 1번의 붕당 정치의 전개인데, 이것은 우리가 조선 전기 때 우리가 공부를 미친 듯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짚어봅시다. 자, 1번 선조. 이조 전랑직의 문제 때문에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가 됐고, 정일 모반 사건으로 남인과 북인으로 동인에서 갈렸고, 그렇죠? 광해군 때 누가 북인 정권이 수립됐고, 인조 때 그 인조 반정으로 서인 정권이, 그렇죠? 그리고 효종 때 북벌이죠. 그래서 서인 정권이 수립이 됐는데, 서인은 특이하게 남인을 데리고 같이 공존하는 공존 시스템이 되지요. 현종 때 두 차례 예송 논쟁이 있었으니 첫 번째가 기해예송, 갑인예송이 있었다라는 거죠. 두 차례 다 1년설이 승리해요. 그래서 서인이 승리했다가 남인이 승리하고,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248쪽에 숙종이 나오죠. 자, 숙종. 왕건강을 위해서 황국을 단행하면서 서인과 남인이 교대로 집권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그 상대 붕당에 대한 탄압과 보복으로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써놓자라는 거죠. 숙종은 탕평책을 최초로 시행합니다. 자, 탕평책을 시행했는데 어떻게? 편당적으로. 편당적 인사 조처로 인해서 이 부작용으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로 환국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환국에 대해서 나와 있다.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이죠. 앞잡다면 경기갑. 그래서 경기도가 갑이에요. 그렇죠? 경기도 언니도 있었고 경기갑이 있습니다. 와, 최고다 경기도. 자, 뭐 그렇게 기억하라고요. 뭐 진짜 경기도에 뭐가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그렇죠? 참 사람들 참 이상한데 발달을 하셔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경기도 사람인가? 아니라고요. 자, 동그라미 3번 서인의 분화입니다. 그래서 경신왕국 이후에 남인 처벌 문제 때문에 이때 그 강경파 노론과 온건파 소론으로 분화가 되는 건데, 나중에 이제 갑술왕국이 확실하게 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신왕국 때 노론과 소론이 분화되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노론이 일당 전제화가 되고, 탕평론의 대도 숙종이 탕평론 처음 제시하지만 황국으로 이상하게 변질되었다라는 거. 편단적인 인사관리 그 아래 있지요. 우리가 적어놓기도 했고, 엄청 중요하니까 적어놓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제부터 영조의 탕평 정치입니다. 자, 영조는 우리가 그때도 봤지만 자신의 아들을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들 못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 영조의 탕평책. 자, 숙종 보시면 소론 세자를 지지했고 그리고 노론은 연인군을 지지했죠. 그래서 경종과 영조 이렇게 갈렸다가 경종이 왕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경종이 왕이 되면서 왕세제 책봉을 하고 그리고 왕세제 대리청정 문제가 딱 드러났을 때 찬성을 했던 게 노론이지요. 이렇게 이제 보시고 영조가 즉위한 다음에 이 영조가 강한 왕권을 행사하잖아요. 그 싸우지 마 그러면서 시행한 게 뭐예요? 탕평책. 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들이밀어버리니까 이 노론 세력들이 완전 쭈그러든단 말이죠. 그때 이 탕평책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들고 일어난 반란이 이인좌의 난입니다. 이 이인좌의 난은 명분을 뭘로 들었냐면 경종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종이 그 왕이었을 때 왕세제의 대리 청정 문제가 있을 때 노론과 소론이 미친 듯이 싸웠단 말이죠. 그때 그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영조가 왕이 될 수가 없냐 세제 폐쇄자 시켜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경종이 죽어. 그러니 그 폐쇄자 이런 얘기가 쑥 들어가고 다시 그냥 왕세자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경종이 죽은 것은 영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 이인좌의 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붕당 정치에 반대해서 들고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탕평 정치죠. 그래서 완농 탐편이라고 불러요. 자, 영조 때입니다. 정조는 준농 준론 탐편이라고 해요. 좀 있으면 이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탕평 정치인데 영조는 왕이 되자마자 탕평 교서를 발표를 해요. 니들 싸우지 마 라고 탕평 교서를 발표하고 이 탕평비를 만들어요. 그래서 성균관에다 탕평비를 세우죠. 그리고 자신만의 당파 왕당파를 만드니 그것이 탕평파예요. 자, 이 탕평파를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야 내가 모든 권력을 다 줄 테니까 얘들 다 쓸어버려. 다시 얘기해서 이 붕당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었던 것이 영조다라는 거죠. 자, 봅시다. 완론 탕평. 각 붕당의 타협적인 인물을 등용해서 왕권에 순종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눌러버렸다는 거. 자, 탕평 교서 발표하고 탕평파 중심의 국정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붕당을 궁극적으로 제거하려고 했었던 왕이 영조예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렇죠? 자, 니은번 붕당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있었으니 일단 그 첫 번째 줄에 보면 살림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살림, 부정. 자, 니은번 서원 정리. 그래서 야 시끄러. 니들 뭔데? 신하들이 신하들답게 행동해야지. 니들 웃긴 놈들이네. 니들 근거지가 뭐 어디? 서원? 맞네. 여기에서 힘을 키우고 있구나. 이거 정리해. 그래서 싹 다 정리해버려요. 다 정리하진 못해요. 자, 그 서원을 많이 정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2조 전랑의 후임자 추천권도 폐지하고요. 3사에 관한 관리권도 폐지해요. 그래서 선발 권한 이것을 이제 관리의 선발 권한을 없앴다. 그러니까 이 인사권은 어디로 가요? 왕에게 가겠지요. 왕권 강화죠. 자, 이 내용 잘 나와요. 이 페이지에 나오는 거 다 잘 나와요. 자, 디귿번 한계.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의 다툼을 일시적으로 억압했으니 이 한계가 뭐냐면 이 영조가 죽고 나서 정조가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정조가 왕이 됐을 때 만약에 이 영조가 왕권을 탄탄하게 했다면 정조 때 왕권이 탄탄해야 되는데 정조 때 왕권이 탄탄하지 못했어요. 영조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이 엄청나게 강한 왕권을 행사하고 이때 부작용이 뭐냐면 노론들이요 이를 갈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이 어휴 내가 진짜 왕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는 찍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왕이 바뀌기만 해봐라 이걸 기다렸던 거지. 그렇죠? 이런 단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노론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나주 괴서 사건 이런 것도 있고 을회옥사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소론을 싹 다 제거하려고 만들었었던 거예요. 이모화변인데 이것이 사도세자의 죽음이죠. 그래서 시파와 벽파로 나뉘었던 것도 영조 때지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잘못한 건 같다. 일단 이들 다 노론이니까 그렇죠? 노론이니까 이건 같은데 시파는 너무한 거 아니냐. 벽파는 아니다.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개혁정치 이제 균역법. 균역법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실 거는 군포를 두 필로 냈던 걸 한 필로 감해줍니다. 이것이 영조예요. 그래서 시험 엄청 잘 나오고요. 자, 수성 유num을 반포하는데 이것은 이제 군형을 정비하는 거예요. 수성 유num 그러면 도성을 막 이 나눠서 방비하고 성곽 다시 세우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수성 유num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군권을 이 붕당 애들이 갖고 있잖아요. 특히나 노론 애들이 지들이 사유화시켜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수성 유num을 반포해서 이걸 어디에 병조에 귀속시켜요. 자, 병조에 귀속시키면 육조잖아. 육조 의정부 왕이잖아요. 왕한테 귀속시키는 거예요. 왕권 강화. 자,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 249쪽에 가혹한 형벌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압슬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 그냥 의자에 앉아 있죠. 그러면 의자 그 묶어놓고 그 허벅지 위에다가 맷돌을 올리는 하나 올려놓는 거예요. 잘못했지? 아니요. 2개, 3개, 4개, 5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러면 나중에 피가 안 통해서 썩어요. 다리 끊어야 돼. 그런 그 악법 같은 것들이 압슬령, 뭐 낙형 뭐 이런 건데 뭐 자형 이런 것도 있어요. 막 지져가지고 막 몸에다 새기는 거 글자를.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별의별 그 형벌이 다 있어요. 아이고 참 아무튼 이때 가혹했던 형벌 같은 거 싹 다 없애요. 이건 도리가 아니다라는 인도적 전이 아니다. 그래서 없애고 그리고 이제 삼심제도 시행합니다. 사형수 얘들은 3번 재판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노비종모법도 시행해요. 노비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른다라는 거죠. 이때까지 일천즉천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천하면 즉시 천하니까 노비수가 증가해. 그 지금 평민들이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막 도망가는 판에 국가 세금을 담당해서 평민들이 없어요. 게다가 이제 평민들은 또 양반을 돈 주고 사버려. 그러면 세금이 부족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노비를 풀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비 종모법이라고 하는 건 노비는 어머니 신분. 그러니까 어머니가 노비만 아니면 노비 신분에서 해방돼요. 이런 것들. 자, 신문고를 부활시키죠. 신문고를 설치했다 태종, 부활은 영조. 자, 그리고 그 청계천을 준설하지요.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하는데 자, 요때 그 설치하는 기구가 준천사예요. 요것도 중요하니까 체크하세요. 준천사. 자, 법전을 만들죠. 속대전, 그렇죠? 속오례의, 그리고 속병장도설, 그리고 무언록, 동국, 문헌비고 이런 책들을 이제 만드는 때가 언제야? 영조 때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영조가 세상을 뜨고 그 다음 왕 정조입니다. 정조가 왕이 됐죠. 정조가 왕이 됐을 때 이 노론 세력들은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스물스물 등장하죠. 이때 정조가 왕이 되면서 왕이 즉위 시작해서 바로 얘기하는 것이 뭐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해봤죠. 그러니까 노론이 게다가 영조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사도세자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영모니까 영모로 다스려라. 영모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정조 암살을 꾸며요. 그래서 암살 음모가 굉장히 많았다. 이것이 뭘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냐면 왕이 왕 같지 않은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왕권을 일시적이었다고. 그러니까 노론들이 이를 갈고 있다가 이 애기 노론 입장에서는 이게 늙을 노자잖아. 그러니까 이 노론 입장에서는 이 애기가 왕이 됐으니 왕처럼 보이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가 왕이라고 하고 사도세자 니들이 우리 아버지 죽였지 막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놈이네. 그러면서 암살 자객들을 막 보내. 그러니까 이 정조가 하루 이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눈을 딱 떴더니 자객들이 칼을 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그 일당백이에요. 정조가 싹 다 정리해요. 그 다음에 밖에 문 열고 자, 쟤 아무도 없느냐 답 갔더니 아무도 없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이 자고 있는 침소에 아무도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내관 몇이라도 있어야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다 얘들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조는요. 자기 한 몸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 언제? 이때요. 사도세자가 죽었잖아. 근데 누가 죽인 거예요? 얘들이.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 주변에 다 누구예요? 얘들.
그럼 우리 아버지 원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그리고 무예에 땄고 그래서 진짜 정조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그 무예 그 능력이 뛰어났냐면 무예도보 통지라는 걸 써요. 자신이 이렇게 이제 그 신변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되자마자 그 자신의 측근 친위 부대를 만들어. 근데 맨 처음에 3명, 4명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30명을 꾸려. 그런 다음에 이 30명을 가지고 군사훈련 시켜요. 직접 자기가 교관이 돼서 훈련 교관이 돼서 그리고 도와서 호환들을 시켜서 이걸 그려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그려. 그리고 여기에서는 칼을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리고 이걸 또 글로 써가지고 이 병법서를 만드니 이게 무예도보 통지예요. 대단한 사람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30명 가지고 시작됐던 군대가 2만 명에 가까운 그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장용영이에요. 장용영 엄청 크잖아. 장용영 대군. 근데 이걸 비밀리에 만드는 게 이 정조예요. 엄청 대단하지. 그리고 정조의 그 기록에 보면 활을 쏴요. 활을 쏘는데 50발을 쏴요. 왕이 50발을 쏘고 이제 신하들하고 막 놀잖아. 50발 쏘는데 정조가 마친 그 적중한 수는 49발.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현대 국가대표들한테 양궁 선수들한테 이걸 쏘게 했어.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쏘게 했는데 양궁 선수의 반을 못 맞췄어요. 근데 정조는 49발. 우와 대단하죠. 근데 한 발은 일부러 안 맞힌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50발인데 왜냐면 이 자기가 50발 쏘면 그러면 그 신하들은 어떻게 쏘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 도의적인 면에서 한 발을 비켜서 이제 빼줬대요. 그래야 이제 신하들이 쏠 수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그렇게 이제 배려를 했던 사람이 정조. 정조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학식에도 뛰어나지, 무예에도 뛰어나지. 근데 정조가 어떻게 왕이 되면서 그 어머니 해경궁 홍씨 있죠? 잔치 그 생일 잔치 막 이런 것들 이제 생신이다 그래서 장치를 하고 있으면 뭐가 이 의자에 화살이 막 꽂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정조는 항상 그 암살 음모에 노출돼 있었고 정조가 맨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허름해요. 왕위 행차하는 그게 단촐하게 보통 왕위 행차를 하면 보통 필요한 인원이 300에서 500명이 최소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왕위 행차한다면 쫙 하는 건데 정조는 그렇지 못했어. 그러니까 인원 조금 데리고 이렇게 행차하니까 자객들이 산에서 막 뛰어내려오고 막 이런 엉망진창했어요. 그러니까 정조는 아무도 못 믿었어요. 자신만 믿고 그리고 이제 정조가 어떻게 죽냐면 종기가 나요. 자기 몸에 이제 종기가 나가지고 이 치료를 해요. 치료를 하는데 자신이 직접 치료해요. 대단해. 이 의학서도 쓰고 약학서도 쓰는 사람이 정조예요. 엄청난 사람. 자기가 치료를 자기가 해요. 자기가 마루타가 되는 거야. 막 이거 써보니까 안 되고 막 이렇게. 근데 왜 그 내의원에서 약 받아 먹으면 되잖아요. 안 돼요. 왜냐면 정조는 밥 먹다 이제 야 밥이 왔네. 그리고 숟가락 들라고 탁 하면 수저가 검은색으로 변해요. 이게 뭐야 독약이잖아. 이런 상황에서 누구한테 약하면 독약을 줄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자기가 이제 치료를 하다가 기록에 그럼 이상해요. 한 3일 동안 그 밖에서 약을 처방을 받아요. 왜 그런지 몰라. 근데 약을 처방을 받고 그 약을 먹는데 그 약을 먹고 보름 만에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 독약이다, 독살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한의사들한테 갖고 와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독약 아니래요. 그럼 왜 죽었느냐 그랬더니 한의사 한 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체질에 따라서 독약이 될 수 있는 성분이 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조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마 다수 학계에 의하면 그 독약으로 독살된 것이 아니냐 뭐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암살을 통해서 정조가 암살당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세도 정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얘기합시다. 자 이제 이 249쪽에 그 양가로 4번 정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정조는요 제일 필요했던 게 자기 사람이에요. 그 자기 사람을 뽑는 것이 이제 준론 탕평입니다. 그래서 정조의 탕평 정치는 그 자기 사람을 뽑아서 측근으로
있죠. 인재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본위의 인재를 뽑은 사람이 정조예요. 그것이 준농 탕평입니다. 자, 각 분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책. 탕탕평평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신의 침소에 그 편액을 달아놓고 매일 눈 뜨고 보고 눈 감을 때 보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탕평정치 이런 거죠. 니은번 남인계열 18을 등용합니다. 그래서 척신 황간을 제거를 해요. 척신 세력. 척신이라고 하면 이때 측근 세력이니까 얘들이겠지, 그렇죠? 이를 제거를 하고 자 그리고 노론 벽파도 일수합니다. 그래서 노론에 쓸데없는 친구들 다 나가라 그래. 백수를 만들고 자 한계 분당 정치 구조 개혁에는 실패하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세도 정치가 오는 한계가 있고 자 그리고 왕권 강합니다. 장용영 국왕의 친위 부대죠. 대단한 부대예요. 그래서 병권을 장악을 하고 그리고 또 규장각이라는 거 만들어요. 규장각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예전에 집현전 있죠. 그런 기구예요. 쉽게. 그래서 이 규장각을 만들어 놓고 학자들을 막 등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부시키고 이 학자들이 그 정조의 측근에서 빨간 옷 입고 이제 그 정치를 사물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초계 문신제인데 초계 문신제는 자 37세 이상 사람들의 이제 당 하관 그러니까 빨간색 못 입는 사람들 있죠. 이들을 뽑아요. 여기서 괜찮은데 일로 와. 너 괜찮아 일로 와 뽑아요. 그래서 일부 뽑은 다음에 자신이 과외 선생님 돼서 가르쳐요. 이거 이런 거야. 그런 다음에 이들이 이제 40살이 되잖아. 40세가 되면 내보냅니다. 시험 같은 걸 봐요. 그래서 내보내서 당상관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빨간 옷을 입고 내 주변에서 공부를 하는 정치를 하는 거죠. 이것이 초계문신제예요. 그러니까 이 초계문신제도 시험 잘 나오니까 체크 잘 해두시고요. 자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이 수령의 절대화가 되는 것이 이것이 정조입니다. 그래서 수령을 왜 이렇게 수령은 왕이 임명하죠. 그래서 왕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모든 권한을 다 줘요. 특히 수령한테 뭘 주냐면 향약을 줘버려요. 향약은 누가 주관하죠? 유양소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이 유양소에 관리되게 눈치를 봤었는데 이제는 이 향약을 뺏어가지고 수령 네가 만들어 이렇게 된 거죠. 왜? 너는 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수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죠. 오히려 유양소 애들이 와서 수령한테 아이 사또 그러면서 이제 아부 떨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수령이 그 지역 최고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권력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중앙 집권으로 가니까 왕권 강화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 이 수령 권한 강화예요. 자 그리고 수원 화성도 만듭니다. 수원 화성. 그 아버지의 묘, 사도세자의 묘를 화성으로 옮기죠. 옮기고 그리고 이제 수원 화성에서 그 화성을 건립을 하죠. 그래서 일단 그 혈룡원이라는 것도 좀 알아놓으세요. 혈룡원은 그 사도세자의 무덤이고 묘예요. 지금은 이제 윤광릉이라고 해가지고 정조도 같이 붙여 있어요. 보자. 그 동그라미 3번의 개혁 정치인데 수원화성은 그 무엇을 사용했죠? 거중기. 그렇죠. 거중기를 사용해서 이 그 성을 올린 건데 여러분들 수원 화성 가보신 분 계시면 그 언덕에다가 성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을 탁 돌고 엄청나게 큰 건데 이게 거중기라는 거 정약용의 거중기를 이용해서 이제 들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 요거를 사람이 일일이 들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기술력을 동원해 가지고 요걸 쌓아 가지고 2년도 안 되게 공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화성을 올린 거예요. 엄청나지. 이 화성을 올린 다른 이유가 있으니 뭐냐면 여차하면 수도를 옮겨버리자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수원이라는 것을 경제 도시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원을 제2의 수도로 해서 수원 화성을 건립을 했고 이 화성은요 엄청 높아가지고 있는데 저기 쳐들어오잖아. 저기 쳐들어오면요 그 화성에 그 조만한 구멍이 있어.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내려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총구를 딱 집어넣으면 애들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빵빵빵 쏘면 끝나는 거예요. 애들 막 올라와서 봐야 되는데 그 밖에서 이 올라오는 애들이 총을 쏠래도 이 구멍이 잘 안 보인대요. 그게 신기한 거지. 그러니까 과학기술력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정주에 엄청난 사람이라니까.
자, 그래서 개혁 정치 봅시다. 신해통공이라고 하는데 이 신해통공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편에서 다시 공부를 할 건데 이 경조가요. 금난 정권을 철폐해요. 금난 정권이 뭐 있어요? 난전을 금지하는 권리인데 이것을 없애버렸다라는 건 뭐냐면 신해년에 상공업을 통용했다. 다시 얘기해서 신해년에 상업 행위를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 신해통공이에요. 금난 정권 철폐가 신해통공이다. 누가 했다? 정조가 했다. 자, 서울 차별을 완화했고요.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이들의 공통점은 서울이에요. 근데 이 서울 출신을 규장각에 검서관으로 임명을 해서 관리가 된 거죠. 자, 여기에 박지원을 싹 집어넣고 시험 문제 냈어. 아, 너무 치사하죠? 박지원은 양반이다라고 해서 틀린 것. 야,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들 서울 출신을 규장각 검사관으로 등용한 사람이 누구냐? 정조지요. 자, 수리시설 정비, 대유운전 설치됐고요. 편찬사업, 대전통편 법전이고, 주간지, 법령집 법전이고, 그리고 무예도통지 병법서고, 동문휘고 외교문서를 정리한 거고, 규장전은 한글에도 이제 관심을 가졌고, 고금 도서 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중국에서 수입한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청해에서 편찬된 대과사전으로 이 의인이 완명에 의해서 수입을 했다. 그래서 정조가 직접 수입해와라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적어 놓자라는 게 문체반정도 있었다는. 문체반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 그 신문체가 너무 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예전에 고문체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건데 순수한 육경의 문체로 회귀하자, 돌아가자라는 것이 이 문체반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체반정이라는 것이 의미는 그렇지만 뜻은 노론을 탄압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이 문체반정이었다. 자,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250쪽입니다. 자, 세도 정치죠. 자, 지울게요. 지워도 되잖아. 자, 그래서 이 영조와 정조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특히나 비교해서 잘 나오죠. 영조에 대한 내용, 정조에 대한 내용을 싹 다 집어넣어주고 다음 내용이 아닌 것,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인데 두 개는 영조 거, 두 개는 정조 거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 전통 시험이에요. 그래서 영조와 정조는 공통점이 뭐예요? 탕평책. 그래서 완론 탕평이냐, 준론 탕평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적극적 탕평책이냐, 강력한 탕평책이냐 이렇게 이제 틀린 것 이런 거 이제 구분하는 문제예요. 자, 세도 정치 갈게요. 자, 의미는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한 정치 형태인데 순조, 헌종, 철종이죠. 자, 그래서 안동김 씨, 그리고 풍양조 씨, 그리고 안동김 씨에 이어지는 이렇게 해서 왕은 분명히 따로 있는데 외척 가문이 그러니까 이제 장인부터 해가지고 처가 식구들 그렇죠? 혹은 이제 친가 식구들 다 포함해서 이들이 그 권력을 장악해서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사유화시켰던 이런 시대가 있었으니 그것이 세도 정치입니다. 순조는 11살, 헌종은 8살, 청종은 19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애기들을 앉혀놓고 우리가 정치를 다 할게 니는 그냥 앉아만 있어 요랬던 때가 세도 정치죠. 그래서 3대 60여 년 동안 이어졌던 것이 세도 정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라는 게 무엇인지 압니까?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문외한들이 그 정권을 잡았어요. 권력의 맛이 달콤하지요. 이것을 자기 사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매관매직이 판을 쳤고 관리들도 깨끗해. 뭐 하려고 깨끗해 내가. 그렇죠? 청렴 결백 이딴 거 없어요. 그냥 이때 그냥 착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착복. 엄청납니다. 이 부정부패가 극에 달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살기 힘들죠. 백성들이 막 이제 도적대가 돼버리고요. 도적이 아닌데 도적대가 돼버리는 거지. 그렇죠. 못 살겠다. 그리고 들고 일어나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이 세도 정치입니다. 자, 전개 순조 때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수렴청정하니까 발 이렇게 열어놓고 자기가 이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왕후가 정치를 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숨어 있었던 노름 벽파들이 슥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도와줄게 이렇게 되지. 순조의 친정 이후에 안동 김씨가 에이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해버리는 거죠. 헌종 땐 풍양조 씨가 철종 때는 안동 김씨가 전국을 주도했다. 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세도 가문의 권력 독점이에요. 그래서 소수 가문의 정치 권력 독점, 정치 집단의 기반 축소, 권력 구조의 변화, 정이품 이상의 고위직만 정치를 독점하죠. 그러니까 그 아래는 정치, 야, 니까 것들이 뭔 정치를 해? 저리 안 가? 어린 것들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자, 비변사의 권한이 집중됩니다. 그렇죠? 비변사의 권한이 집중돼요. 의정부 6조 권한 상실이에요. 아예 그냥 얘들은 없는 거나 다 없어버리는 거죠. 언관의 정치적 기능 약화가 되고요. 말하면 잘라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큰일. 자, 세도 정치의 결과입니다. 왕권의 약화지요. 세도 정치 안에서 왕은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가 됐고, 자, 정치 기관의 문란, 매관매직이 성행하는데 이 매관매직은 말도 못해요. 자, 이들의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야. 무슨 집으로 가요? 궁으로 가야지. 집으로 가면 이 표가 있어요. 쫙. 정1품에서 정9품까지 표가 쫙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표에 써 있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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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그러니까 얼마를 갖고 가면 그 관직을 줘요. 엉망진창이죠. 그렇죠? 자, 이때가 있었다. 이게 매관매직이 성행하고요. 과거제도 엉망진창이죠. 자, 과거제도도 엉망진창이에요. 이 공부 잘해봐야 필요 없어요. 글 쫙 해가지고 떨어져요. 왜? 백지 낸 사람이 장원급제를 합니다. 돈 줬잖아요. 그렇죠? 뇌물 매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이제 대놓고 있었던 것이 세도정치. 자, 그 디귿번에 삼정의 문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삼정의 문란을 한번 짚고 갈까? 자, 전정이 있어요. 전정 그리고 군정이 있고 그리고 환곡이 있어요. 자, 전정. 그래서 국가의 주요 수입원이 전정이 있는데 토지세인데, 자, 이 전정은 땅에 내는 세금이죠. 자, 이 땅에 내는 세금인데 세금을 못 걷어요. 왜냐면 양반들이 죄다 지주죠. 양반 지주잖아. 얘들이 뭐예요? 머리 쓰죠. 광작을 했었잖아요. 조선 후기의 광작. 그러면서 땅은 엄청난 대부자인데 세금을 내려보려면 이 땅 주인이 없는 거야. 그렇죠? 이 땅 주인은 김씨인데요. 안 돼요. 왜? 양반 지주들이 숨겨놨어요. 그 땅을 이름을 은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숨겨놓은 땅 은결. 그렇죠? 토지 결수를 숨겼다. 은신하다. 그렇죠? 은둔하다. 은결. 이렇게 은폐 은폐. 이 은자를 쓰는 거예요. 결을 감춰놓은 거예요. 이 엉망진창이고 군정은 이거는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자, 군정에 대해서는 그 백성들이 군대를 가죠. 이 불쌍한 백성들은요. 황구참정이 있고 그리고 백골징포가 있어요. 그리고 인징이 있고 족징이 있어요. 자, 내가 22살입니다. 22살, 32살이라고 하자. 자, 아버지는요 돌아가셨어요. 자, 내 아들이 있는데 7살입니다. 자, 이렇게 보자. 자, 관리가 와요. 관리가 와요. 자, 니들 군대 가야지. 자, 당시에 군대는요 군포를 납부했어요. 그러니까 군포는 보통 2필 정도 납부를 해요. 그래서 비단으로 대납하고 군대를 이제 그 대체 복무하는 이 시스템이 이제 이 조선 후기에 가면 정착이 되는데 이 군포를 2필 납부해요. 그러니까 관리가 와서 어이 군포 내놔라고 얘기해요. 예,
드릴게요. 그래서 두 필을 줬어요. 아니지. 니들은 지금 이제 한 필이지, 한 필. 니들은 한 필을 납부하면 안 되지. 너는 세 필을 납부해야 돼. 왜요? 왜? 나밖에 없는데. 아니지. 너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아니야. 이 봐봐. 장부에 니네 아버지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놔. 에? 그래, 그렇다 칩시다. 백골징표예요. 하얀 뼈다구에 포를 징수하는 거. 자,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왜 세 필이에요? 두 필만 내면 되지. 한 필? 너 아들 있잖아. 예? 아들 7살인데요. 보세요, 7살. 장부 봐봐. 17살이야. 그러니까 내야지. 예? 환구첨정. 이런 이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징. 또 와요. 근데 야, 너는 네 필 내야겠다. 왜요? 족징. 너 사촌 동생이 도망갔어. 족징. 가족에게 부담. 근데 너 5필 내야겠다. 왜? 왜요? 네 옆집 사람 도망갔어. 인징. 가까이 사는 사람.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이때 그 정약용이 이 삼정의 문란을 폭로하는 한시를 줬거든요. 그 어떤 남자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런가 딱 봤더니 관리가 막 와가 두드러 패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나는 이제 안 내도 된다 막 그래. 봤더니 자기가 남자인데 이런 걸 당하는 거야. 그렇죠? 내가 이런 걸 당한 거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서 그래서 낫을 들고 와가지고 자신의 성기를 끊어버렸어요. 그것이 이 애절량이에요. 슬프다, 절단했다. 거기를 애절량. 자, 그래서 이제 나는 끊어버렸으니까 남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이게 그 삼정의 문란을 폭로했던 한시. 슬프죠. 그렇죠? 한숨 나와요. 이런 게 있었던 것이 이때예요. 이 쳐 죽일 것. 자, 이 당시에 쳐 죽일 사람들이죠. 지금 말고 안동김 씨, 부양조 씨 이게 아니고 이 당시에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자, 환곡은요 어떤 거냐면 그 빈민구제, 춘대춘합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봄에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 환곡을 빌려줍니다. 10가마를 빌렸어요. 10가마를 빌려서 봤더니요. 자, 세 가마는 쌀이에요. 근데 7가마가 모래, 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 가마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래 나중에 11가마 주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더러운 것들이요. 이 10가마니를 그냥 섞어요. 그래서 막 섞어놓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10가마를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환공미를 받아와가지고 그 와이프들이 이거 골라내는 게 일이었어요. 말이 돼 이게. 이렇게 썩어 빠졌던 때가 이제 세도 정치입니다. 자, 양거래 2번은 이제 정치 이 기강의 밀문란.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은 나중에 이제 극도의 분노를 유발하게 되죠. 자, 동그라미 1번 배경 세도 가문의 횡포. 세도가의 독주를 견제할 세력이 없어요. 게다가 수령은 그 동네에서 부정부패 온상이 돼요. 왜? 수령권이 절대화됐잖아요. 누가? 정조가 절대화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령이 완전히 이것을 매관매직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자, 그 기업권 관리 임명의 부정이다. 매관매직 관리들은 이렇게 했었고 과거 시험 부정 이랬고 자 결과 엉망진창이죠. 백성들은 살기 힘들었다. 자 3번에 그 삼정의 문란 그래서 그 설명을 드렸어요. 전정 이랬고 군정 인진 족진 백골 이렇게 환곡은 이렇게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거.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251쪽 사료에서 첫 번째 사료 비변사예요. 김익희가 상소해서 말하기를 맨 끝에 보면 의정부는 한갓 겉 이름만 지니고 육조는 할 일을 모두 뺏기고 말았다. 이름은 변방을 담당하는 것 뭐예요? 비변사잖아. 그죠? 과거에 대한 판정이나 비빈간택까지도 여기에서 했다. 다 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갑시다. 문제 하나 보고 자 255쪽 한번 볼게요. 255쪽 4번 문제. 자 장애부인 소생을 세자로 책봉하는 과정에서 남인이 재집권하게 된 역사적 사건. 남인이 집권한 것 기사왕국이죠. 경기도가 갑이잖아. 경기갑. 그러니까 경기갑 결국에 서인이 집권하니까 갑은 서인. 그러면 기는 남인.
경은 서인이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경기갑 그러면 기사왕국이 남인이 집권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 하나만 더 볼까요? 그 256쪽이에요. 7번 문제. 다음 조선 영조의 지적 중에 가장 적절한 것. 자, 1번 군역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균역법을 시행했다. 맞죠? 동그라미 2번 속대전 맞고 3번 친위 부대인 장영영을 정조 때지요. 3번이 틀렸네요. 4번 보니까 삼심제를 시행했다. 그래서 영조 맞고 3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어질 수는 없지만 1시간에 정치가 다 끝났어요. 그렇죠? 자, 화이팅 하시고 정리 잘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경제편 들어갈게요.